차기온 우리가 전이금속 배위화합물 얘기할 때 차기온의 구조를 잘 봐보시면 배위화합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좀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자, 일단 Fe2 플러스 같으면은 자, Fe가 원소 번호 몇 번, 원자 번호 몇 번이죠? 스티브 그만페니까 26번입니다. 26번. 그래서 4s2 3d6인데 2 플러스라는 건 3d6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Fe 하면 그러면 전자를 점을 몇 개를 얘한테 찍어줘야 될까? D에 6개를 찍어주냐? 그러지 않습니다. 찍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지금 Fe2 플러스와 누가 결합한 상태예요? CN-가 결합한 상태거든요. 자, CN- 어떤 형태인지 자, 우리 루이스 빠르게 한번 그려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탄소, 질소 몇 중 결합일까? 자, 우리가 N2를 생각하시면 3중 결합이죠. 근데 하나가 지금 탄소가 된 거야. 그지? 전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탄소 질소 3중 결합했다가 이렇게 그려 볼 수가 있는데 질소는 형식 전하 0이고 탄소가 원래는 4개니까 전자가 하나 모자란 상태예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더 끌고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하를 띠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띠는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비공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탄소, 질소에 비공유를 양쪽에 딱 갖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는 지금 철과 CN-가 결합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질소가 결합해요, 탄소가 결합해요? 오른쪽 화학식에 답이 나와 있어 버리네요. 탄소 쪽이 결합을 합니다. 그 그림으로 확인하시려면 누가 질소인지 탄소인지 어떻게 알지? 보통 검정색이 탄소고요. 파란색이 질소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근데 자, 탄소 쪽이 결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유 결합으로 하나만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근데 탄소 질소가 일반적인 공유 결합을 지금 철거할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죠. 홀전자가 없잖아. 이미 옥텟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만으론. 그럼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모두 철 이온한테 준 배위 결합이란 얘기입니다. CN-의 배위 결합으로 Fe2 플러스와 결합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배위 결합도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결합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이금속 같이 양이온이잖아요, 그지? 특히나 또 양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쌍을 좋아해요. 받으면 플러스니까 난 마이너스를 받아서 안정화를 잘 시켜줄 자신이 있고요. 그러면 왜 K 플러스나 칼슘 2 플러스 같은 전이금속이 아닌 금속들은 얘도 3D가 있잖아요. 같은 주기여서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안 하냐라고 하면 핵전하의 차이가 좀 되겠습니다. 같은 주기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하가 커지죠. 칼륨이나 CA보다 Fe 같은 애들의 핵전하가 훨씬 커요. 뭐 26이고 얘는 19니까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리간드들의 배위 결합을 훨씬 더 안정을 많이 시켜줘서 배위 결합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여기에 추가적인 효과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겠고 그냥 정리할 건 그거죠. 자, 전이금속 양이온은 어떤 결합을 선호한다? 배위 결합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특이한 그리고 되게 많은 사례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걸 이름까지 붙인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애를 착이온이라고 하고 뭐 전이금속 양이온은 중심금속이니까 그때 배위 결합하는 애들이 근데 되게 자주 보이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특별히 분류를 해서 전이금속 양이온에 잘 달라붙는 배위 결합하는 애들이 있더라. 걔네들을 묶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CN-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 그대로 리간드라고 해요. 자, 리간드와 전이금속 양이온이
착이온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착이온이 바로 배위 화합물입니다. 근데 그 배위 화합물의 배위 공유 전자쌍을 공여하는 주는 애들이 바로 리간드가 되겠고, CN-가 대표적인 리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간드에 대해 조금 분류하고 살펴보고 배위 착이온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간드부터 한번 볼게요. 리간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뭘 갖고 있어야 되겠어? 배위 결합을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남아도는 전자쌍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애들이어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중심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온이면 좀 유리하겠어? 음이온이면 좀 유리합니다. 음이온이나 이런 비공유를 갖고 있는 애들이 리간드가 되는데, 예시로 우리 교재에 이제 다양한 애들이 잘 나와 있죠. 자, 이런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리간드, 유형을 이제 여러 자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한 자리 리간드부터 보면요, CN- 지금 방금 보내고요. SCN- 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중에 루이스 한번 잘 그려 보십시오. 궁금하신 분은. 확실한 건 이 마이너스와 그 끝터리에 그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는 X가 선생님이 할로젠을 의미하는 얘기했나? 일반적인 기호입니다. X가. 그래서 플로라이드나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나 아이오다이드는 크기가 너무 커서 생각해 보세요. 철에 6개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덩어리 큰 애들이 6개가 뭉치기가 쉽지가 않겠죠. 사이즈가 좀 작은 F나 CL 정도는 리간드로 좀 보이는데, 얘네들은 좋은 리간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NO2- 그때 봤었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였나? 공명 구조를 가지면서, 얘도 마찬가지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간드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중성 H2O나 NH3 같은 애들도 리간드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음이온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중성도 가능하다. 왜? H2O는 뭘 갖고 있으니까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전이금속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배위 결합이 가능하고요. NH3도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배위 결합을 잘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유형에 이제 자릿수로 구분을 해놨죠. 두 자리 리간드, 여러 자리 리간드라고 해놨는데, 이게 대체 뭐냐 했을 때, 아까 철이 몇 자리 결합을 했어요? 6개를 결합했죠, 그지? 이 하나하나가 자리예요. 자리. 얘네들은 비공유를 하나씩만 주니까 한 자리 리간드인 거고, 한 분자에서 두 자리를 한 번에, 그러니까 배위 2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서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자, 얘 이름은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합니다. 에틸렌 다이아민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한데, 에틸렌이 뭐냐? 에틸렌이 이 부분이 에틸렌이에요. 탄소 2개가 결합해 있는 이 부분이 에틸렌. S 이 부분이 붙어 있으면 그 탄소가 2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소주의 성분인 술은 이제 알코올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알코올에는 메탄올도 있고요. 메탄올도 있고 에탄올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소주의 성분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이에요. 여기는 에타라는 단어가 탄소 2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C2H5OH 이렇게 쓰거든요. 어쨌든 탄소 2개라는 의미고, 다이아민의 아민은 우리가 암모늄 할 때 그 AM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모니아 할 때 NH2를 의미합니다. 아민이라고 하면. 그래서 NH2가 보이죠. 근데 NH2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다이가 2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은 에틸렌에 아민이 2개 붙어 있다라는 게 이 구조를 그대로 그냥 이름으로 옮긴 겁니다. 에틸렌 다이아민. 줄여서 E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를 결합각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탄소가 있고요. 탄소 결합이 있겠죠? 근데 탄소는 보니까 지금 4개의 결합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4개를 이렇게 104.5도로 이렇게 가질 거야, 그지? 그 중에 2개는 수소가 달려 있을 거고, 나머지에 질소,
질소가 달립니다. 그리고 질소에 수소 H2니까 NH2니까 그지? 이렇게 달리고 질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그러면 어디에 중심 금속이 오면 여기에 중심 금속이 오면 배위 결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해서 분자가 요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디귿자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금속이 왔을 때 이렇게 두 자리를 리간드 결합이 가능한 분자입니다. 에틸린 다이아민 대표적인 두 자리 리간드고요. 이런 식으로 비공유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분자는 여러 개 자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가능한데 아래쪽에 있는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친구가 있죠. 자, EDTA라는 배위 착 화합물 화학에 있어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몇 자리 리간드냐? 그 색칠된 원자가 몇 개예요? 6개죠. 6자리 리간드입니다. 6자리. 그래서 어떤 금속이 있을 때 배위할 수 있는 앞뒤 좌우 양옆을 한 분자가 이렇게 다 먹어요. 한 분자가 다 배위 결합을 하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친구죠. 이 구조를 봐보면 EDTA도 이제 줄임말인데 이렇게 씁니다. 자, 에틸렌 다이아민. 이름이 비슷하네요. 위에랑 테트라 아세테이트 이렇게 쓰거든요. 자, 에틸렌 다이아민은 같은 말이죠. 그렇지? 여기 보이니 에틸렌 다이아민?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자, 여기 아무것도 안 그려진 이 꺾인 부분은 탄소를 의미합니다. 탄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운데 에틸렌과 아민, 질소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테트라 아세테이트는 무슨 말이냐? 아세테이트 하면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화학식 하나? CH3COOH죠. 자, 근데 아세테이트 하면 아세트산 이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이 되려면 수소가 떨어져 나가요. H+가. 그래서 CH3COO-가 되는데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이중 결합에 산소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애 여기 보이나? 자, 요게 아세테이트입니다. 요렇게가 아세테이트예요. 보이니? 탄소, 산소 이중 결합, 산소 단위 결합. 여기가 아세트산이거든. 근데 이 부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지? 그래서 우리가 테트라가 4개란 뜻이죠. 아세테이트가 4개. 에틸렌 다이아민에 아세테이트가 4개 달린 분자다라는 게 바로 EDTA가 되겠고요.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이니까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얘가 그럼 6자리를 어떻게 배위 결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2개와 각각 그 아세트산마다 있는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씩 해서 6개가 결합을 해요.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심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한 분자예요. 이렇게가 EDTA 한 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소 2개와 산소 4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네가 각도가 109.5도, 120도 이런 각도들을 맞춰서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비공유 전자쌍을 공여하는 6개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안정한 차기온이죠. 6자리가 아주 근접한 상태에서 금속이온을, EDTA가 어떤 혼자 돌아다니는 그 금속이온을 만나면 얘는 그대로 납치당합니다. EDTA한테 납치당해서 이거 분리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용액에 얘네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정량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돼요. 여러분, 중금속 농도 같은 거 어떻게 측정하냐? 이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EDTA가 이런 애를 잘 먹으니까 얘를 계속 넣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투입한 얘랑 얘가 몇 대 몇으로 결합했을 거예요? 1대 1로 결합했으니까 얘 양을 알면 중금속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 화합물이 이제 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리간드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중심 금속 전이 그 금속 이온들이 이렇게 다양한 리간드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실제 금속이온과 결합한 예시들을 한번 쭉 볼 겁니다. 첫 번째 좀 단순한 형태부터 볼게요. 요런 착이온이 있어요. 아주 처음 봤던 거에 비하면 되게 심플하죠. 이런 착이온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중심 금속이고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가 중심 금속 이온이 되겠고요. 얘는 몇 자리만 그 배위 결합을 했어요? 딱 두 자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형으로 단순한 딱 보니까 CN이죠, 그지? CN 두 개와 이렇게 두 자리만 결합하는 직선형 착이온도 존재합니다. 두 자리. 아주 간단하죠. 이 화학식은 선생님이 조사해와 보니까 금입니다. 금이 AU 금이죠. 아우럼 금이 CN-와 두 개만 착이온을 형성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뭐 용액에 금이온이 녹아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녹아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얘를 분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CN-를 집어넣어서 얘를 착이온으로 딱 잡고, 그지? 그 착이온에 맞는 짝이온을 집어넣어가지고 염으로 만든 다음에, 그지? 그럼 고체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분리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겠죠. 용학 속에 유리해서 다니는 것보다. 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제 직선형 형태 같으면 뭐 요런 애도 있다고 합니다. 얘는 어떤 리간드가 달라붙은 것 같아요? 얘는 누굴까? 선생님 아까 파란색은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질소입니다. 그러면 흰색이 3개 달려 있으면 얘는 누구겠어요? 암모니아입니다. NH3. 그래서 어떤 금속에 암모니아가 양쪽으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 자, 리간드들은 왜 반대 방향으로 180도로 존재할까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하죠. 이것도 결국 배위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 전자쌍은 어떻게 된다? 가장 멀리 떨어지는 배치를 갖는 겁니다. 리간드가 두 자리면 항상 직선형을 갖습니다. 얘는 실제로 이 친구라고 하네요. 은이온 같은 경우 암모니아와 자기온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겠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오나요? 금, 은 같은 족인데, 내가 이거 얘기 안 했었나? 구리까지 해서 귀금속 족인 거 알아요? 금, 은 얘네가 같은 족이에요. 몇 족이지? 얘가 29번이니까 11쪽인가요? 11쪽에 애들이 귀금속입니다. 구리, 은, 금이 쭈루루 있죠. 그래서 11쪽 애들은 얘가 이제 전자 배치랑 관련이 있긴 한데 D10이었죠. 4S1 3D10 구조 덕분에 이게 이제 직선형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하겠고, D 전자의 개수에 따라 사실 리간드 선호하는 개수가 정해져요. 얘네들은 직선형 리간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자리 다음은 몇 자리 리간드 결합한 착이온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철 같은 게 아까 6자리였으니까 4자리가 있습니다. 4자리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중심 금속에 두조 이번엔 리간드가 여러 종류가 개수가 결합을 했죠. 뭐 얘는 아마 염소일 것 같아요. 보통 초록색이 염소인데 얘는 암모니아겠네요. 그지? 4개가 이렇게 완벽한 평면 사각형으로 리간드 착이온을 형성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얘는 플래티넘이군요. 백금이네요. 백금이 평면 사각형. 근데 이거 화학식하고 다르죠? 화학식하고 다르네요. 얘는 직선끼리 같은 리간드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얘 둘은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자, 같은 중심금속 플래티넘이어도 같은 리간드 개수 똑같이 CL, 그러니까 CL 2개씩이랑 NH 2개씩을 똑같이 개수를 가져가지만 결합한 순서는 똑같은데 방향, 위치가 다르면 이게는 다른 물질입니다. 다른 화학적 성질을 띠어요. 얘가 유명한 게 이제 시스플라틴이라는 물질인데, 얘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항암제로서 항암 효과를 가진 시스플라틴이란 물질이고, 플라틴이 이제 플래티넘에서 나온 말이고, 시스가 뭐냐? 방향을 의미해요. 얘는 트랜스 플라틴입니다. 트랜스 플라틴.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 얘는 시스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두 개의 관계를 보고 이성질체라는 말을 아나? 이성질체? 화학식은 같은데 얘네 화학식으로 쓰면 PT, Cl2, NH3, 2 이렇게 똑같이 쓰거든요. 이거는 똑같아. 근데 요것만 봐서는 얘가 시스인지 트랜스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표현해 주는데 화학식은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물질인 애들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방향이 다른 애들, 이렇게 반대 X자로 있는 애랑 같은 그 평면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있는 애들을 시스와 트랜스로 구분하는 이런 이성질체는 기하 이성질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혹은 기하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기온에는 워낙 다양한 리간드가 다양한 방향에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질체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고요. 뭐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좀 들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 그 네 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려는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CH4는 사면체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평면을 이루고 있죠. 이것도 이제 원자 중심 금속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양의 네 자리 리간드 그 차기연도 있을 거다. 당연히 사면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중심 금속에 얘는 CL이 4개 붙은 것 같죠? 정확히 109.5도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애들도 있고요. 얘는 누구냐? 징크네요. 아연이 뭐 염소와 결합한 상태고 아주 흥미로운 건 요런 애도 있어요. 자, 얘는 같은 물질입니다. 얘는 한 물질이에요. 한 물질인데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자 니켈이라는 중심 금속을 갖는데 거기에 어떤 리간드가 붙었냐? Cl-2개가 붙고 자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PPH3라는 그냥 리간드입니다. PPH3인데 P가 여기 그 P공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 P공유를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그냥 리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평면 사각형이었다가 사면체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살펴보면 대충 한 50대 50 정도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왜 얘는 평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면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반 섞여 있는 형태래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더 안정하냐? 사면체가 더 안정하죠. 가장 반발이 최소화하는 원리니까. 근데 얘는 사면체가 됐을 때 손해가 있는 거야. 어디가 손해인지 보이시나요? PPH3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여기 있는 P가 이제 인이고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입니다. 15번. 근데 요렇게 달린 애가 pH예요. 아까 보여줬던 페놀이 작용기로 달린 게 3개를 갖고 있어요. pH를 3개나 가지고 있거든. 근데 얘가 C6H5라는 되게 덩치 큰 얘를 3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크기가 엄청 큰 리간드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리간드인데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버리면 이 리간드끼리 뭐가 작용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힌드런스가 작용하면서 이거를 입체 방해, 스테릭 힌드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가 어쨌든 원자랑 전자들이니까 서로 그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는 평면으로 나는 사면체를 포기하고 평면으로 갈래 하는 애들이 있고 일부는 그럼에도 나는 사면체에 있을래 하면서 약간 두 개가 에너지적으로 거의 비슷하답니다. 어쨌든 이런 독특한 친구도 있고요. 얘도 그냥 차기원의 한 종류다. 뭐 그런 느낌이고. 얘네가 이제 네 자리. 그래서 네 자리 리간드는 네 자리 차기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평면 사각형과 사면체형 두 가지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안정한 형태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6자리가 딱 봐도 대칭적으로 안정해 보이죠. 6개가 앞뒤 좌우 위아래로 되어 있는 프라시안 블루가 가장 대표적인 애가 되겠고
한 자리로 달라붙으면 이렇게 리간드가 6개가 달라붙는 거고, 자, 두 자리 리간드가 달라붙으면 몇 개가 붙으면 6개를 딱 채우겠어요? 3개가 붙으면 되겠죠. 두 자리씩 하면 2 곱하기 3에서 아까 그 EN 같은 경우 Fe, EN3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자, 어떻게 두 자리씩인지 좀 보이시나요? 요렇게 한 분자, 요렇게 한 분자, 이렇게 한 분자 해서 총 리간드는 3개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배위 자리는 6자리가 되는 겁니다. 리간드 하나당 2자리씩 배위를 해서 뭐 요런 형태. 얘가 에틸렌 다이아민이죠. 아까 봤던. 자, 여기 탄소, 질소, NH2 두 개 보이는 이런 형태도 존재한다. 이런 형태. 더 복잡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가 EDTA 한 분자. EDTA 한 분자가 6자리를 하고 여기는 H2O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총 7자리 리간드와 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6자리 넘어간 배위도 존재해요. 조금 더 이제 와닿는 얘기를 해보면은 차기온 중에 여러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차기온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걔네만 좀 소개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자, 아주 귀엽게 생겼죠. 자, 이 분자는 여러분이 아는 분자입니다. 이 이름 말하면 무조건 아는 애예요. 자, 얘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자, 특징을 보면 가운데 철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철 이온이 들어있고요. 질소에 의한 배위 결합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철은 6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하나가 없죠. 왼쪽에는 5자리만 결합된 상태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위에 O2가 달라붙는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헤모글로빈입니다. 자, 우리 피가 빨간 이유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철 이온 때문이라고 들었죠. 그 철 이온이 어떻게 돼 있냐? 차기온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전이 금속의 차기온을 이루면서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5자리만 있는 게 지금 산소가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고요. 이 한 자리에 산소 분자가 들어오면서 6자리를 완성하는 게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왜 헤모글로빈과 결합합니까? 철 이온은 6자리일 때 안정하니까. 비어있는 애가 산소를 만나면 바로 결합하면서 산소 운반에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기온으로 인해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없었다면, 철 차기온이 없었다면 산소 운반은 불가능했겠죠. 우리 몸이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일산화탄소 중독이 왜 위험하냐?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리를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CO의 우리 루이스 구조, 똑같이 삼중결합의 비공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얘도 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결합해야 하는 자리에, 산소가 결합해야 하는 이 자리에 CO가 결합을 합니다. 근데 CO와 O2를 비교하면 누가 더 좋은 리간드냐? CO가 훨씬 좋은 리간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일산화탄소가 있어버리면 산소가 달라붙어 있어도 너 저리가 하고는 CO가 달라붙어요. 좋은 리간드라서. 그래서 산소가 운반이 불가능해지는 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간드의 그 경쟁성 때문에 CO가 위험한 거예요. 얘가 일산화탄소 하면 뭔가 이산화탄소도 그 우리가 숨 못 쉬게 하는 거고, 온실가스의 안 좋은 느낌에 일산화탄소는 뭐 불완전 연소, 안 좋은 느낌이 많아서 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단지 얘는 너무 좋은 리간드여서 우리를 죽일 뿐입니다. 일산화탄소.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무조건 알게 될 그런 차기온에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또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자, 마그네슘 2+가 얘는 이족인데 하여튼 이렇게 차기온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누굴까? 얘는 사실 덜 알만해요. 얘가 이제 클로로필입니다. 클로로필 하나? 엽록소입니다. 엽록소.
엽록소가 초록색인 이유도 여기 안에 있는 마그네슘 차기온 덕분이에요. 그래서 차기온의 성질 중에 하나가 아주 뚜렷한 색깔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모글로빈 엄청 붉죠. 그리고 이 엽록소도 엄청 초록색이죠. 어떤 색소로서 차기온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선생님 처음 소개해줬던 FeCN6도 얘도 엄청 파란색이거든요. 얘는 대놓고 염료로 사용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전이금속하고요. 전이금속과 어떤 리간드를 막 조합을 하다 보면 새로운 색깔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지금까지 만들지 못한 어떤 색깔이다. 근데 이 착이온이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 그러면 얘를 특허를 내서 염색제로 팔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착이온의 실용적인 활용례는 염료로서 무기염료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착이온으로 된 애들입니다. 웬만하면 착이온으로 된 애들이 아주 뚜렷한 예쁜 색을 띠는 애들이 많죠. 착이온을 좀 친숙해지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개하는 느낌이었고 다음에 할 내용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 소개만 조금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FE가 FE2+가 있는데 FeO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치? 아까처럼 FeCN6 4-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O는 O2-잖아. 그지? 그럼 얘도 FE가 2+인 애고 얘가 마이너스 곱하기 6이니까 6-인데 얘가 4-가 나온다는 건 얘도 2+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은 거의 같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좀 뜬금없지만 얘네 자성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성을 한번 비교해 봐요. 자, 자성 판단할 수 있겠어, 없겠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성은 뭘로 판단한다고? 홀전자로 판단을 한다. 홀전자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알면 되죠. Fe2+ 전자 배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죠. 아까 26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s2 3d6인데 거기서 전자 두 개를 잃으면 3d6겠죠. 우리 철이 좋아하는 3d6야. 근데 d 오비탈은 몇 개니까? 5개니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훈트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먼저 채워지고 가장 홀전자가 많게 배치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짝을 이루고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떤 자성을 가질까? 라고 했을 때 상자성일 거라고 우리가 이제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홀전자가 4개나 있죠. 한 개만 있어도 상자성인데 4개나 있어. 얘는 실험을 해보니까 상자성이 나와요. 우리가 근데 얘를 실험해 보니까 반자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거예요. 단순히 Fe2+가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할 때와 어떤 리간드와 함께 배위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이긴 한데 착이온을 형성했을 때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두 개의 성질이 달라지더라. 같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이금속과 착이온을 따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착이온을 이룬 이 Fe2+는 우리가 예상한 상자성을 갖지 않고 반자성을 갖는지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선생님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이온 좀 소개하고 의문점 하나만 던지고 마무리를 하고요.